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문득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많이 찍어서 나에게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요. 이제는 이 돈이 그냥 어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주식으로 뻥뻥 튀는 지금 이런 시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이 있는지, 원칙이 있는지, 투자를 하려면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무조건 돈이라더라, 돈을 많이 번다더라 해서 아주 예전에 돈을 잃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먹었던 사람들까지 자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 로저스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전하는 12가지 부의 비법. 짐 로저스 지음 성귀수 옮김. 이 소중한 저작권은 중앙북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각국의 저평가된 주식 시장과 상품, 외환 시장을 골라 투자를 계속해오고 1990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52개국을 돌아다니고 1999년에는 자동차로 116개국을 여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훤하게 바라보게 되니 얼마나 시원하고 세상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짐 로저스가 나의 아버지라는 느낌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딸들은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이 아빠가 해줄 이야기들은 인생과 투자에서 네가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야. 그러니 나중에 커서 네가 그 이야기들을 되새겼으면 좋겠어. 아빠의 직업은 투자가야.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방법을 터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37의 나이에 더는 일선에서 고생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지. 이제 그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들을 너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야. 이 아빠는 시골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한 소년이었어. 오로지 바라는 것은 나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가져보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 내 나름의 사업을 시작한 게 5살 때였지. 그리고 결국 월스트리트까지 진출하게 된 거란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 후에 더 이상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기에 일찌감치 일을 거두고 원하는 대로 세계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야.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아빠는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늘 그렇게 즐거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로 너, 나의 사랑하는 딸이 아빠의 가장 큰 즐거움이지.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주고 싶은 거야. 이제 귀를 쫑긋 열어주시고 2배 속도로 듣고 1배 속도로 듣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그게 모두 우리 여러분의 잠재의식으로 지니에게 갑니다. 우선 너 자신의 머리를 써라. 내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야.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너 자신의 머리를 써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때 네가 부탁만 하면 조언을 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돼.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릴 능력을 타고났으며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의 인생길이라는 사실 말이다. 때론 누군가의 충고가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도 있을 것이야. 그럴 땐 스스로 조사하고 생각해서 무엇이 내게 진정한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자기 뜻에 반해 누군가의 결정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야. 나는 예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고려해서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어. 묘하게도 그렇게 투자한 적은 매번 실패했고 한동안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었지.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길 그만 멈추고 나 스스로 내린 결정을 토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임을 나이 3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만 결코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원칙을 실행에 옮겼기에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노라고 이 아빠는 생각한다. 누구든 내 아이디어를 비웃을 때 그것을 성공의 징표로 받아들여라. 주위 사람들이 너의 어떤 행위를 제지한다거나 네가 하려는 일을 우습게 본다면 그거야말로 성공의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래. 분명한 것은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어영부영 따라하는 것으로 성공에 이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야. 중국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사람들은 그 나라를 투자하기에 전혀 적합치 못한 곳이라고 말해왔고 실제로 아무도 그곳에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구든 당시 중국에 돈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지. 1980년대 이 아빠는 중국의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나라임을 알아보았고 즉시 그곳에 뛰어들었어. 그러자 주위에서 모두 이렇게 얘기했어. 이보게 대체 어쩌자는 건가? 중국은 너무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그들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신 내 자신의 상식에 귀 기울였고 다양한 기업의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 연구했으며 직접 살펴보기 위해 여러 현장에 가보았어. 중국이란 나라에는 13억 인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며 수입의 35%에 해당하는 저축률을 유지하며 그것을 얼마든지 투자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단 사실이야. 그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개개인을 가만히 살펴보거라. 화가이건 음악가이건 그 밖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졌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남을 따라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야.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너도 그와 같은 용기를 갖고 너 자신만의 희망과 포부를 끝까지 추구하길 바란다. 이 아빠가 투자자로 성공했대서 너 역시 투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네가 나의 판박이가 될 필요는 없어. 아빠가 바라는 것은 네가 진정한 너 자신, 지극히 독자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너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네가 따라 주었으면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 사람들이 흔히 기성관념이라 부르는 것들, 일반 상식이나 통념들에 대해 너 자신이 연연하지 말아라. 다만 이 사회의 존립에 꼭 필요한 규범과 도리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존중해야만 한다. 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야. 단지 올바로 사는 방법이어서가 아니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법적인 문제로 골치를 썩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이끌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며 저축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너는 이미 5마리의 돼지 저금통을 거느리며 녀석들한테 먹이를 주는 일에도 제법 재미를 느끼고 있어. 돈을 절약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생을 살며 그만큼 우환이 적은 법이란다.